저는 폐섬유증 환자입니다. 한 8년 전부터 폐섬유증을 알아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폐섬유증 치료와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다같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폐섬유증이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폐가 딱딱하게 굳는 그런 병입니다. 시멘트처럼 굳어가지고 이 호흡기내과 병원 호흡기내과 가면 처방전을 줍니다. 그렇지만 폐섬유증은 약 가지고는 완치가 안 됩니다. 폐섬유증이라는 병을 갖다가 폐가 굳는 진행 속도를 조금 천천히 굳게끔 예방하는 그런 약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약을 먹어도 결국은 이 폐는 서서히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굳어지다 보면 이제 저도 처음에는 30% 굳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뭐 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30%까지는. 그리고 한 3, 4년 후에 보니까 한 50%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폐가 이제 한 절반은 굳은 상태. 그래도 절반 굳어도 뭐 생활하는 데는 숨 쉬거나 생활하는 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약을 먹어도 이제 30%에서 50%까지 가는데 한 4년 정도 이렇게 진행 속도를 늦추고, 그것도 이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제 공기 좋은 데 있으면 좀 진행 속도가 늦겠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서서히 굳어옵니다. 그 폐가 이제 굳으면은 나중에는 한 80%, 막 70%, 80% 굳으면 숨 쉬는 게 좀 힘들어집니다. 뭐 폐섬유증이라서 단지 숨을 못 쉰다 뿐이지 뭐 몸이 아프거나 뭐 막 이래 하진 않습니다. 그냥 폐가 굳어가지고 숨만 조금 못 쉰다 뿐이지 몸이 아프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폐섬유증이 걸리면 이제 나중에는 고치는 방법은 이제 폐 이식 수술밖에 없습니다. 약물 가지고는 폐섬유증을 완전히 굳힐 수는 없고요. 저도 이제 꾸준히 이제 일반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치료받다가 한 4년 받다가 이제 한 50% 나빠져가지고 대학병원으로 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가서 또 한 3년, 4년 이 정도 치료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한 65% 이 정도 나빠졌습니다. 그래도 뭐 숨 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그래 이제 교수님께서 폐 이식술 한번 하라고 소견서를 써줬습니다. 그래 이제 CD 뭐 이런 거 복사해가지고 갔는데, 이 부산 쪽에는 수술할 때가 이제 양산 부산대병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양산 부산대병원 갈까 하다 이제 서울로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서울 명지병원, 고양 명지병원, 그래 삼성병원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한 60%, 65% 정도 나빠진 상태가 돼가지고 올라갔는데 뭐 혼자 다니고, 그런데 다니기는 제가 사는 데는 부산인데 부산서 혼자 거기까지 다니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숨 찬 것도 없고 별로 없고요. 부산에서 새벽에 아침 일찍 KTX 타고 서울역에 가가지고 GTS 타고 경기도 고양 명지병원 갔다가 거기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뭐 거기도 일반 부산 병원이나 대학병원이나 뭐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거기서 해가지고 삼성병원 2시까지 삼성병원 예약해놓고 삼성병원 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만 해도 뭐 내가 등산도 좋아하고 운동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 뭐 팔 이런 데 만져보더니만 탱글탱글 하거든요. 저는 58년생 1월 27일생입니다. 그래서 삼성병원 의사 선생님이 팔 이런 데 만져보더니만은 뭐 탱글탱글하고 운동하고 하는 게 탱글탱글하니까 뭐 남의 거 받을 필요 없다. 이대로 10년은 더 산다. 폐이식술 할 필요 없다 해서 그래 막 믿고 내려왔습니다. 그래 내려오고 이제 좀 이따 여름에 이제 코로나 걸렸습니다. 2025년 6월달, 7월달쯤 코로나 걸렸습니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제 코로나 진단을 받고 코로나 약을 일주일 먹었습니다. 그래 폐 섬유증 있는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이런 게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폐렴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코로나 일주일 약을 먹고 이제 코로나 치료를 뭐 대학병원에서도 뭐 먹으면 됐다 이래가지고 검사해보도 이제 코로나 없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감기 증상이랍니다. 감기 증상이로 와가지고 이 동네 뭐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 받고 감기약을 사 먹습니다. 그래도 일주일 약 먹어도 안 낫고, 또 다른 병원 가서 일주일 먹어도 안 낫고, 다른 병원 가서 또 일주일 먹고 한 달 동안 3군데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래도 이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고 밥맛도 없어지고 이런 증상이 막 계속됐습니다. 그 대학병원 가서 상당히 이렇다, 내 지금 상태가 이렇다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한테. 그랬더니 그때 엑스레이 찍어보고, 전번 2달 전에 엑스레이 찍어보고 또 새로 찍어보고 비교해보더니 아무 이상 없다, 괜찮다면서 또 폐섬유증 약만 2달째 다 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9월 초쯤 됐습니다. 그리고 9월 초 추석 이때쯤에도 이제 자꾸 이제 이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그래서 뭐 난 이 폐섬유증이 이제 많이 나빠진가 보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또 11월 달에 또 대학병원 다니던 병원에 또 갔습니다. 거기서도 뭐 별 이상 없다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또 뭐 폐섬유증 약만 2달 더 가지고 그거 먹었습니다. 2달을 먹고 그래도 뭐 진전이 안 됩니다. 자꾸 갈수록 막 걷기도 힘들고 숨도 차고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 이 폐섬유증이라는 게 어느 정도 되면 나빠지면은 이 감기 증상이나 이런 코로나나 감기 증상이나 이런 게 오면은 급속히 나빠집니다. 그래가지고 또 9월 달에 갔다가 또 11월 초에 또 대학병원에 이제 2달에 한 번씩 가기 때문에 또 갔습니다. 그때만 도저히 교수님 나 이래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힘들다, 숨차고 힘들다 하니까 뭐 괜찮다면서 이제 코로나 약 2달째 또 타오고, 폐섬유증 약 2달째 타오고, 그러니까 이제 숨쉬기 힘들다니까 이제 산소호흡기 임대하는 처방전을 써줍니다. 그래 처방전 들어가서 이제 산소호흡기 임대를 했습니다. 집에서 전기에 꼽아가지고 사용하는 이 코에다 꽂고 하는 그 산소호흡기하고, 또 나갈 때 가방처럼 메고 다니면서 코에 꽂고 이제 코줄 꽂고 이제 산소호흡기 꽂고 다니는 2가지를 임대를 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뭐 그 약 먹고 그거 꽂고 뭐 집에서 치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난 그것만 믿고 또 집에서 산소호흡기 꽂고 코로나 약 먹고 그러다가 이제 2월달, 1월달, 3월달도 이제 가서 약 타오고 그때는 이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 엑스레이만 찍어보고 막 약만 타가지고 그냥 왔습니다. 3월 초에. 그래서 집에서 이제 산소호흡기 꽂고 치료하고 있다가 3월 27일 날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도 모르게 가슴을 움켜잡고 이제 집에서 둥글고 있기 때문에 가슴을 움켜쥐고 이제 막 둥글고 있었답니다. 저는 이제 기억이 없는데 그게 이제 숨을 못 쉬니까 폐 섬유증이라서 이 폐가 뭐 아프거나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냥 평상시와 같은데 이제 폐가 산소를 못 받아들이니까 이제 숨을 다 못 쉬는 겁니다. 그래서 119를 이제 집에서 아들내미가 119 불러가지고 숨을 못 쉬니까 산소통 가져오라 가지고 산소 호흡기를 이제 딱 그 119에서 꼽아주니까 정신이 또 맑아집니다. 내가 언제 아파서 그랬나 그 기억도 없습니다. 그래서 119 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하다가 이제 안 받아주고 이제 양산 부산대병원도 문의해보도 이제 119 그 응급실 안 받아준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백병으로 왔습니다. 내가 다니는 대학병원으로 왔습니다. 그거 하니까 그 119에 실려 이제 이동식 그 엑스라이 그 기계를 가져가지고 폐를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한 거 보니까 폐가 이제 온통 막 하얗게 덮였습니다. 그게 이제 폐렴 증상을 갖다 난 감기 증상이라고 동네 약국에서 이제 약만 사다 먹었는데 이게 폐렴입니다. 폐렴. 급성 폐렴이 와가지고 폐가 막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엑스레이 보니까 이제 콩알만하게 요쪽에 콩알만하게 새카만 게 조금 붙어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이따가 이제 119에 실려왔는데 그래 119에 실려가지고 이제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엑스레이 그 응급실에서 찍어보고 그래 이제 교수님하고 수술하시는 그 교수님하고 둘이 이제 얘기하는 게 말씀하시는 게 이건 고칠 수는 없고 생명 연장을 해준답니다. 시술을 해가지고. 그런 게 이제 교수님이 저희 집사람 보고 각오해야 된다고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이런 말씀을 저는 이제 침대에 실려가지고 수술실로 실려가는 도중에 이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하는 교수님께서 폐를 3, 4일 동안 잠재우고 폐렴 치료 약을 직접 투입하겠다. 3, 4일 동안 이제 폐를 잠재우고 약품을 이제 폐로 직접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뭐 이래 먹고 뭐 이래가지고 그게 안 되고. 그래 이제 제가 응급실에 가가지고 중환자실로 가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배 밑에서 이제 호수를 관을 꼽아가지고 이 폐 쪽으로 관을 꼽아가지고 이제 폐렴 치료약을 갖다 집중 투입해가지고 내가 4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4일 만에 깨어나가지고 이제 생명 연장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폐렴 그 균이 다 안 죽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막 조금 죽이고 폐렴 균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연장이 한 열흘에서 20일 사이 생명 연장이 된 겁니다. 뭐 그 시간만 지나면 저는 이제 죽어야 될 그런 목숨이고. 그래 거기서 이제 시술을 마치고 거기서 깨어나고 좀 입원해 있다가 한 병원에서 이제 18일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원해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있다가 산소호흡기 임대한 거 이제 꽂고 있다가 도저히 이제 자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폐섬유증 환자는 조심해야 될 게 폐렴을 조심해야 됩니다. 폐렴이 오면 60% 폐가 나빠졌다 해도 급성으로 가지고 막 90% 100%까지 막 가는 데는 막 순식간에 한 두 달 사이 막 갑자기 나빠집니다. 한두 달 사이.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시고 이제 고치려면 폐 이식 수술
이 수술밖에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제 약을 먹어도 이제 자기가 조심하고 하면 뭐 몇 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60% 정도라도 자기가 이제 공기 좋은 데서 뭔가를 잘하고 하면 뭐 한 4, 5년 이 정도는 더 버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몇 년은 더 버틸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악화되면 이제 저같이 악화되면 일부 실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폐렴 치료는 그 대학병 가서도 그걸 내가 감기 증상이 있고 콧물이 나고 자꾸 막 기침도 나고 막 이 증상을 얘기해도 대학병원에서는 그 폐렴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뭐 엑스레이만 찍고 그 교수님이 그래 치료해 줍니다. 그래 이제 제가 느낀 바로 얘만은 다 같은 그 호흡기내과 의사라고 하지만 대학 교수분 의사라고 하지만 다 진료하는 그 공론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의사가 있을 겁니다. 잘 보는 의사. 그런 의사분들을 찾아가지고 치료를 받으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 폐 이식 수술을 권유도 합니다. 그러면 의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는 교수님이 판단을 좀 늦게 한 것 같습니다. 폐렴을 갖다가 폐섬유증 약만 계속 주니까 폐렴 검사는 안 하고 숨쉬기가 폐렴에 걸리면 숨쉬기가 막 조그만 거라도 숨이 잘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걸음도 자연히 느려져요. 조금 가다 쉬어야 되고 숨을 못 쉬니까 조금 가다 쉬어야 되고 몇 발짝 가다 쉬어야 되고 나중엔 그렇습니다. 그 폐렴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폐렴 조심하시고 폐섬유증 환자님께서는 폐렴을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폐섬유증 같은 경우는 이제 폐 이식 수술에 대해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병원에 이제 호흡기내과 광안리 쪽에도 가보고 계금 쪽에도 가보고 했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판단을 잘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같은 교수라도. 그래 이제 광안리 쪽에 갔던 교수님도 뭐 호흡기내과 교수님인데 거기서 이제 뭐 치료하는 한 거하고 또 저쪽 대학병원 가서 치료하는 방법하고 비교를 해보면 꽤 좀 다릅니다. 약 조제하는 것도. 그리고 이제 양산 부산대병원 거기도 한번 입원해봐 호흡기내과가 찾아갔었습니다. 거기 의사 선생님하고 뭐 소견이 다 다릅니다. 다음에는 이제 폐 이식 수술에 대해서 모든 걸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폐 이식 수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폐 이식 수술은 65세 이하 때 좀 힘이 있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65세 넘어가지고 70세 이래 되면은 체력이 없으면 수술을 안 해줍니다. 마취해서 못 깨어날 수가 있으니까 완전 노 환자들은 수술을 안 해줍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나이가 65세 이하 조금 젊었을 때 그때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느낀 바로에만 여러분도 건강하십시오. 다음엔 폐 이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